송현씨 필름. 바다를 사랑하는 실러버 여러분 안녕, 송현씨입니다. 송현씨. 오늘은 영화 47m에 등장하는 주인공 리사와 케이트의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당 기체를 얼마나 소모하는지 수면 기체 소모량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궁금증 없으셨나요? 다이빙 탱크 하나로는 도대체 물속에서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 적지 않게 받아봤고요. 아마 그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수면 공기 소모량 이라고 해서 Surface Air Consumption, SAC, 보통은 생률 혹은 쌍률이라고 부릅니다. 생률을 계산해 놓으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공기로 얼마나 그 수심에서 머물 수 있는지, 혹은 다이빙을 계획할 때 내가 그 수심에서 이 정도의 시간을 머물려면 얼만큼의 기체를 가지고 가야 하는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영화 47m 다이빙 강사가 해설해 준 이야기 아직 안 보셨다면 지난 영상을 확인하고 오시면 오늘 이야기가 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송현씨 필름. 자, 영화 47m에서 리사와 케이트는 갑자기 배와 케이지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수심 47m 아래로 추락하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러닝타임 기준으로 27분에 추락을 했는데 44분에 47m에서 케이트가 이런 질문을 해요, 리사한테. 언니 공기 얼마 남았어? 그러니까 리사가 나의 탱크에는 80바가 남아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케이트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수심에서 80바가 남았다는 건 20분 정도 더 버틸 수 있다는 뜻이야. 이거는 아마 다이빙을 조금 아는 분들이라면, 다이빙 숙련자라면 47m에서 80바로 20분 있을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생률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도 수학 너무 싫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곱하기와 나누기로 여러분이 계산기를 두드려서 쉽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함께 배워보아요. 송현씨 필름. 일단 이 생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다이빙 탱크 용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이 생긴 다이빙 탱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남아나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는 11리터가 들어가는 공기 탱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9리터가 들어가는 60큐빅짜리 탱크를 사용하기도 하고, 일부 유럽에서는 12리터, 13리터가 들어가는 탱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용량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기체의 양도 달라지는 거겠죠. 생률을 계산할 때는 이게 몇 리터짜리인지를 알아야 해요. 근데 영화 47m를 보니까 앞만 봐도 우리가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11리터짜리 탱크보다는 짧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리터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생률 계산을 하겠습니다. 송현씨 필름. 바다에 갈 경우에 보통 한 탱크에 200바를 충전을 해서 다이버에게 주게 되는데, 이 바라는 개념은 압력의 단위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만약에 11리터짜리 탱크에 200바가 들었다면 11 곱하기 200 해서 총 2200리터의 기체가 이 탱크 안에 압축돼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남은 바를 원래 리터에다 곱하면 남아있는 기체량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리사는 9리터짜리 탱크에 지금 80바가 남아있다고 했으니까 9 곱하기 80은 720리터인 겁니다. 지금 리사에게는 720리터가 남아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720리터로 20분 동안 47m에서 버틸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계산 전에 기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면 있잖아요. 대기 중에서의 기압은 1기압입니다. 그런데 매 수심 10m마다 기압이 1씩 늘어나요. 수심 10m는 2기압, 수심 20m는 3기압, 수심 30m는 4기압, 수심 40m는 맞아요. 5기압입니다. 그럼 수심 47m는 5.7기압이에요. 이 기압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수면에서는 내가 1만큼을 호흡했다고 치면 같은 호흡을 했을 경우에 수심 10m에서는 2를 호흡하게 되고 수심 20m에서는 3을 호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숨을 들이셨을 때 들이쉬는 양이 기압이 세지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심 47m는 5.7이라고 했잖아요, 기압이. 수면에서 내가 숨을 쉴 때보다 5.7배 더 많이 숨을 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돌아와서 9리터 곱하기 80바 해서 지금 720리터가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5.7배를 더 소모하고 있어요, 수면보다. 그러니까 이걸 5.7로 나눠줍니다. 그런 다음에 케이트의 말대로라면 이 공기로 20분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다시 20분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게 생률이거든요. 결과가 뭐냐면 6.31이 나와요. 근데 6.31이 생률일 때 이게 큰 숫자인지 작은 숫자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생률이 20리터 정도가 될 때 숙련된 다이버라고 볼 수 있고 남자 강사들의 평균이 15, 여자 강사들의 평균이 10입니다. 근데 지금 리사의 생률이 6.31이다. 여자 강사보다 더 호흡량이 적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패닉이 온 다이빙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리사가 6.31의 생률로 여기서 숨을 쉰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계산이죠. 영화상에서 좀 더 시간을 길게 해야지만 앞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설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20분 머물 수 있다는 게 잘못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리사가 숙련된 다이버라고 쳤을 때 과연 이 80바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 기체량은 720리터인데 5.7 기압으로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숙련된 다이버의 분당 기체 소모량인 20으로 나눠주면 6.31이 나오죠. 지금 80바인데 리사가 굉장히 숙련된 다이버라고 쳤을 경우에도 리사에게는 지금 6분하고 조금 더 밖에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더군다나 이거는 이 바닥에서 머무는 거고 이미 47m에서 이렇게 오래 머물렀으면 올라가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감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출발해도 안전하게 감압을 마치고 수면으로 올라가기에는 이미 모자란 공기란 뜻이에요. 제 설명이 지금 좀 따라오시기 힘드셨을지 모르니까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생률 계산법을 수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탱크 용량의 리터 곱하기 잔압바 나누기 현재 수심의 기압 나누기 이 수심에서 머문 분 이렇게 하면 이제 생률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예시로 케이트의 경우를 또 한번 볼게요. 케이트는 막 무전이 되는 구간인 40m까지 왔다 갔다 하고 케이지 위에 쓰러진 크레인을 막 치우고 하는 등 활동량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체 소모량도 더 많았던 거예요. 리사가 80바 남았다고 했을 때 케이트는 30바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케이트가 숙련된 다이버라고 쳤을 때, 그러니까 생률이 20이라고 쳤을 때 과연 이 30바로 몇 분이나 버틸 수 있을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탱크가 9리터인데 30바가 남았으니까 9 곱하기 30은 270이죠. 270리터를 현재 수심의 기압인 5.7로 나누고 그 다음에 숙련된 다이버의 생률인 20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2.36입니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2분이죠. 성현씨 필름. 지금까지는 리사와 케이트의 공기 소모량이 숙련된 다이버인 20 정도일 거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진짜 리사와 케이트의 분당 공기 소모율을 체크할 수 있도록 몇 바 남았어 구간이 설정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시 계산을 해볼게요. 44분 30초에 80바가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49분 45초에 57바가 남았다고 해요. 그러면 5분 15초 동안 23바를 사용한 거죠. 80 빼기 57은 23이니까요. 5분 15초 조금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5분 동안 23바를 사용했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탱크 용량이 9리터, 사용한 바가 23, 9 곱하기 23을 먼저 하고 그거를 현재 수심의 기압인 5.7로 나누고 5분 동안 사용했으니까 이걸 다시 5분으로 나누면 승률 7.26입니다. 와우! 리사는 이 공포의 순간에서도 일반적인 여자 강사의 평균 승률인 10보다도 낮은 7.26이 나왔습니다. 리사, 자네 다이빙 강사 해볼 생각 없나? 성현씨 필름. 자, 그럼 케이트의 생률도 한번 구해볼까요? 영화 타임 44분 50초에 케이트가 30바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6분 35초에 17바가 남았다고 합니다. 1분 45초 동안 13바를 사용한 거예요. 30바였는데 17바가 됐으니까. 그러면은 1분 45초는 또 계산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2분 동안 13바를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9리터인데 13바를 사용했으니까 9 곱하기 13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현재 수심의 기압인 5.7로 나눠주고 2분 동안 사용했으니까 이걸 다시 2로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10.26, 케이트의 생률이 10.26입니다. 와우! 케이트 정말 너무 대담하게 행동을 해서 다이빙을 그냥 웬만큼 배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여자 강사만큼의 생률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현씨 필름.
이제 케이트의 생률을 알았잖아요. 10.26. 그러니까 이제 남은 17바로 과연 케이트가 얼마나 이 수심에서 버틸 수 있는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9리터의 탱크에 17바가 남아있으니까 9 곱하기 17을 먼저 해주고 5.7 현재 수심의 기압으로 나눠준 다음에 케이트의 생률인 10.26으로 또 한 번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2.61분이 나와요. 케이트는 앞으로 3분이 더 지나기 전에 공기를 다 소모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케이트는 배에서 내려준 탱크로 교체할 때까지 1시간 1분 28초까지 무려 15분 이상을 숨쉬면서 살아있습니다. 2분밖에 살아있지 못할 공기 양으로 15분 이상을 살아있는 겁니다. 물론 영화의 타임이라는 거는 영화적인 감성을 통해서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짧아질 수도 있죠. 막 스포츠 영화 같은 걸 보면 마지막 30초를 가지고 막 5분, 10분씩 편집을 해서 긴박하게 그 감정을 더 살려서 보여드리기도 하니까 반드시 영화의 타임이 실제 수중에 있었던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런닝타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이런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성현씨 필름. 오늘은 영화 47m에 등장하는 리사와 케이트가 직접 말한 난 몇 바 남았어를 통해서 분당 공기 소모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생률 계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이 생률을 실제로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수영장에서 우리가 보통 5m 풀에 가니까요. 4m 수심을 유지하면서 내가 10바를 사용하는데 얼마 정도 분이 걸리나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걸 체크할 때는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호흡을 하면서 일반적인 본인의 핑킥으로 다니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10바를 사용했으니까 우리 보통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거 11리터잖아요. 11리터 곱하기 10바 하면 일단 110이죠. 110을 수심 4m에서 사용했으면 몇 기압일까요? 3, 2, 1. 1.4기압이죠? 이해 가세요? 110리터를 1.4기압으로 나누고 내가 총 몇 분 동안을 다이빙 했는지 그 분수로 나누면 본인의 생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 생률을 알고 있으면 앞으로 내가 가려고 하는 수심에서 내가 과연 몇 리터의 공기가 필요한지 본인이 예상을 해서 계산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강의 너무 유익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께 오늘 생률이 너무 머리 아픈 수학이 아니었고 재밌는 이야기였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이 제게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드려요. 그럼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성현 씨는 지난 주말 수영장에서 생률 측정을 했는데요. 수심 4.5m에서 10바를 사용하는데 8분이 걸렸습니다. 다이빙 탱크는 11리터입니다. 성현 씨의 생률은 몇일까요? 엔딩 크레딧 후에 정답 알려드릴게요.